자, 오늘 최태원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입장문을 내면 낼수록 유책 배우자의 이 탓이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막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노 관장의 언론 인터뷰 때문이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자, 노세훈 관장이 10수년간 나는 이미 남남이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서 이미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이뤄졌다.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국민들의 증오만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의 과거 최태원 회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혹시 문제를 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예, 허 변호사님. 저 봤을 때 사회적 기업,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의 이름도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그거를 이제 그 동거인이가 맡기면서 그냥 집에서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회사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노세훈 관장이 더 분노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외도하는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행사장에 언급까지 하고요. 그렇죠. 동거인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고 하면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지금 외도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는 1억으로 책정이 됐고 노 관장이 동거인을 상대로 30억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외도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과 재산 분할에 대한 장점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우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1억 위자료가 많이 인정된 편이라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3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거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참작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최태원 회장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7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이 동거인을 만나서 15년 정도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파탄의 원인이 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다는 판결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노 관장의 말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두 사람이 맞소송을 해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왜 665억이 인정이 됐냐면 노 관장의 그 기여도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부 각자의 어떤 쌍방 명의는 각자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으로 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면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봐서 그거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노 관장이 주장한 그 SK 주식 부분이 지금 특유 재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경제부 기자 오래 했으니까 사실 노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SK가 과거에 작은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텔레콤이나 등등의 사업을 유지하게 됐을 저렇게 결혼 사진도 있고요. 결국은 회사가 이렇게 큰 데는 결국 와이프 덕이 아니었냐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공분이 있는 거잖아요. SK의 과거 이름이 선경이죠. 선경이 결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1992년인가요? 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이 민영화 주체가 되면서 SK 이동통신 그리고 이제 SKT로 변하는 과정에서 SKT를 바탕으로 또 뭐 SK 하이닉스도 살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대기업 물론 그때도 대기업이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 사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아마 노세훈 관장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설명하면 그럼 그때 당시에 정말 특혜를 줘서
한국이동통신을 줬던 거냐라고 자백하는 셈이 되기 예. 때문에 저 재산에 대해서 노선 관장이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SK가 이제 오너십이 아주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최대원 회장이 저렇게 많은 돈을 위자료로 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측도 지분으로 있는 거죠. 주식 재산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떼어주면 경영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 SK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소버린이라는 외국계 투자 펀드가 경영권 예. 논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태원 회장도 2010년대 중반인가요? 도사로 불리는 분으로부터 이제 주가 뭐 투자와 관련한 얘기들도 있었어서 좀 화제의 중심에 되기도 예.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사회 지도층의 어떤 이혼 과정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얘기하는 오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자.